안녕하세요. 포도아마입니다.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도 바다 건너 미국 증시는 판이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매섭게 울리고 있는 차가운 경고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AI 블랙스완, 즉 AI 거품의 질서 없는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동력은 사실상 AI라는 외줄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팽팽한 외줄이 어느 순간 툭 하고 끊어진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수준일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연쇄적인 타격이 펼쳐질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담백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AI 거품 논란이 왜 지금 이토록 위험한 임계점에 달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확보하기 위해 쏟아붓는 자본적 지출, 즉 CAPX는 이미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건 천문학적인 투자가 매 분기 집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고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막대한 투자금만큼 현재 의미 있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현재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비바이트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일반 소비자나 기업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확실한 비일시 수익 모델은 여전히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회수 사이의 이 거대한 괴리는 시장의 잠재적인 뇌관이 됩니다. 인프라 투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기업의 주주들은 언젠가 그 투자에 대한 확실한 재무적 성과를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기대했던 폭발적인 수익 창출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진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가장 먼저 서버 증설과 칩 구매 등 신규 투자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품 붕괴의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악재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치에서 단 5%만 벗어나도 충분합니다. 현재 AI 관련 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는 향후 몇 년간의 완벽하고 가파른 성장 시나리오가 이미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흠결없는 완벽함을 전제로 매겨진 밸류에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은 예상치보다 단 5%만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숨 고르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이를 AI 산업 전체의 성장 정체라는 치명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종목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테크주 랠리에는 막대한 레버리지, 자금이 얽혀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균열이 가는 순간 이 레버리지, 자금들의 마진콜과 도미노식 청산이 발생하며 이는 곧 질서 없는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블랙스완의 시작점은 바로 이 5%의 실망감에서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장 테크주가 무너질 때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안타깝게도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사실상 현재 SK하이닉스는 AI 전용 기업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게 해주었지만 반대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기침을 하면 SK하이닉스는 지독한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종속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장 AI 랠리가 꺾이고 빅테크의 칩 수요가 감소하는 순간 HBM에 대한 발주 역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개발과 양산을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만약 수요가 급감하여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 막대한 고정비는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HBM 독점력이라는 화려한 방패가 AI 거품 붕괴라는 상황 앞에서는 가장 무거운 짐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삼성전자는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역시 매우 까다로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범용 디램의 가격이 반등하고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고부가 가치 상품인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명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다소 늦게 진입하여 점유율을 탈환하기 위해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글로벌 AI 거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삼성전자에게 후발주자로서 하이닉스를 추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진입하려 했던 프리미엄 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버리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AI 발발 거품 붕괴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전이될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PC, 가전 등 일반 소비재 수요가 둔화되면 삼성전자가 기대고 있는 범용 메모리 시장마저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HBM 시장 진입 실패에 대한 우려와 본업인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주체는 철저하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보다 앞서 거시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과 신흥국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른바 바스켓 매매를 통해 한국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흔들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위험 자산 축소와 안전 자산 회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국 주식시장은 가장 우선적인 매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인 반도체 투톱은 그들의 현금화 창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국강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나 당장의 실적 방어력과 무관하게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달러라는 안전 자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엑소더스 국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수급만으로 온전히 방어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투톱의 하락은 개별 종목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보아도 반도체 섹터가 10%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는 다른 종목들이 제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3% 이상 주저앉게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면 주식시장에 연동된 각종 파생상품과 인덱스 펀드에서 기계적인 손절매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도체와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 화학,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마저 지수 하락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동반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리스크의 무서움입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주도주가 무너지면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량주들까지 수급의 논리에 의해 억울하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AI 거품 붕괴가 단순히 반도체 섹터의 위기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붕괴되는 임계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우상향한다, 반도체는 무적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라 생각하며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합니다. 정상적인 조정장이라면 이러한 대기 매수세가 든든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품 붕괴의 영역에서는 이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주가가 특정 심리적 지지선을 이탈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굳게 버티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맹신이 깨지는 순간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질서 없는 퇴각이 시작됩니다. 펀더멘털에 기반한 이성적인 매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힌 감정적인 묻지마 매도가 시장을 덮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리적 붕괴가 가져올 하락의 골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미리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투자자와 맹목적인 낙관에 기대어 있는 투자자의 계좌는 폭락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점검한다는 것은 당장 모든 주식을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이익을 실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AI 테마에 편중된 계좌라면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로 비중을 일부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 경제의 지표들을 냉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 데이터,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 CAPX 집행 규모를 꼼꼼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만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비관적이거나 겁을 주는 것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멘토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대비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점검하듯 지금은 수익률에 취해 환호할 때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체 자산 중 현금 비중 20%를 확보해두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거센 충격파로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훗날 진정한 바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든든한 총알이 될 것입니다. 늘 시장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